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망론에 정치권에 지금 술렁이고 있습니다. 앞서 한 대행은 이 총리실 간부들에게 이 대선의 이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일축했다고 알려졌지만 이 며칠 사이에 아주 미묘하게 이 달라진 한 대행의 언행에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 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이 진보 진영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맞설 보수 진영의 후보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건요. 지난 7일쯤부터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기자들에게 당 외부에서 후보를 영입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면서 한덕수 대행을 언급을 했던 것인데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희박할 거라는 게 이 정치권의 대체적인 전망이었습니다. 네. 앞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행이 이 총실 간부들에게 대선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이제 당부했다고 알려지면서 한 대행 차출로는 이 보수 진영 쪽에 일종의 희망 사항 정도로 치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이죠. 8일에 한 대행이 이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전격 지명하고 또 그동안 임명을 보류해왔던 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이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면서부터 상황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관료 출신으로 비교적 이 중립적이라고 평가가 되어온 이 한 대행이 그것도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헌 논란에 불거질 수 있는 이 대통령 몫의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스스로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이 한 대행의 대망론에 더 불을 지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의향을 물었고 한 대행이 고민 중이란 답을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출마론을 일축했던 한 대행에게 심경 변화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알려진 배경에도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제 저희 TV조선 뉴스9 단독 보도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가장 먼저 이 질문한 게 바로 이 대선 출마 여부 이거였다고 말을 하는 게 좀 전해졌어요. 네, 지난 8일 한 대행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먼저 한 대행이 모두 발언을 한 뒤 트럼프가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통상적인 인사말이나 발언 대신 첫 질문부터 주변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대선에 나갈 건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한 대행은 많은 얘기를 듣고 있지만 아직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답을 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관련해 채널A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한 대행을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소개받았으며 이것이 두 사람의 통화 성사에 주요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 이 총리실 간부들에게 출마설을 일축했던 것과는 달리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에는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심경의 변화가 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네. 오늘 이 동아일보는 한덕수 대행이 어제 이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 자체가 이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이 한덕수 대행을 잘 아는 한 원로는요, 이 조선일보에 50년 이상 관료로 재직을 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와 대한민국의 성장에 매달려온 한 대행은 이번 조기 대선이 이 나라의 흥망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 평소 같으면 출마 생각이 한치도 없었겠지만 지금의 정치 상황이 그를 고민케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한 대행은 주변에 나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이 한 대행 측은 당장은 출마나 불출마 이 여부를 밝힐 계획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관련해 앞서 나온 한덕수 대행의 발언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 대행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흘러나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차출론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늘 오전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쟁력 있는 후보가 많이 참여할수록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또 국민들의 관심도 커질 테니 나쁠 게 없다는 건데 앞서 지도부 입장에서 언급 자체가 적절치 않다라고 한 입장에서 다소 기류가 바뀐 겁니다. 또 어제는 국민의힘 호남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호소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대행이 보수 진영 열세 지역인 호남 출신이란 점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나온 목소리들 듣고 오시죠. 경쟁력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경선에 많이 참여를 하는 것은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돼서 뭐 나쁘진 않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께 호남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국익의 결단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적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호남의 상징적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동시에 지닌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한대행이 실제 등판을 할 수 있을지, 만약에 한다면 넘어야 할 장애물도 적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 등록이 14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결국 이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 등록일 이후에 경선 참여 가능성도 언급이 되지만, 뭐 2017년 당시 뭐 황교안 특례처럼 한덕수 특례도 언급이 되고 있었지만, 네. 당 선관위는 이 한덕수 꽃가마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구 여권에서는요, 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5월 초쯤에 이 한대행과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는 시나리오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결의된 상황에서 이 한대행이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이 선제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던지는 그런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이 정치권 다수의 시각입니다. 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도 큰 장애물입니다. 한대행의 대통령부 헌법재판관 지명에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은 현재 재탄핵 카드와 함께 공수처 고발까지 검토 중인데 오늘도 민주당에선 한대행 출마론을 비판하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당 국힘의 주류가 내란대행 한덕수 후보 만들기에 들어갔습니다. 노욕의 내란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힘당이 딱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내란대행 한덕수의 폭거를 저지하는 것은 오직 탄핵밖에 없다라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한덕수 대행 재탄핵의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 적지 않은 상황이죠? 네, 민주당 실제 한대행에 대한 이 탄핵 소추를 단행을 한다면 오히려 이게 대선 주자로서의 한대행의 체급을 올려놓는 그런 역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헌재 지적에도 줄탄핵을 이어간다는 비판 여론 커질 수 있다는 건데요. 관련해 한 원내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민주당의 공격으로 탄핵이 되기 전에 총리직에서 물러나 대선 주자로 나서게끔 만들어주는 걸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탄핵 경고와 동시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게 최선이라고 말을 했고요. 한대행과 인연이 깊은 민주당 관계자들은 최근 한대행의 태도에 사람이 달라진 것 같다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서는 어제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도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대행에 대한 이 국정운영 기대감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56%로 나타났어요. 네, 이 한덕수 차출론이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일 날 이제 조사한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이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 조사라는 게 이제 그 발표가 됐는데요. 그 결과 한대행의 국정 운영 기대감을 묻는 질문에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라는 응답이 56%, 잘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한대행의 풍부한 국정 운영 경험과 전문성이 반영된 결과다라는 분석과 함께 이게 이제 한대행의 고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 이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한대행이 이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지난 8일에서 10일 실시한 조사에서 한대행은 2%의 지지율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 해당 조사는
후보명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유권자가 이 스스로 답한 인물을 기록해서 집계하는 주관식 조사입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 여기에 지금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한 대행의 언행을 봤을 때 출마를 고심 중인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출마할까 안 할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은 아직은 고심 단계고 네. 고심 단계인데 출마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 두 가지 정황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렇게 찬반 논쟁이 많이 일어나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네네.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고심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출마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싶은 것이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에 그때 한교안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비슷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한교안 대행도 역시 지지율이 그 여권에서는 1위를 기록할 정도고 출마론이 있었는데 한교안 대행은 그때 그 조기 대선 실시 날짜를 공고한 그 국무회의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런데 이미 한덕수 대행은 그 공고를 다 했는데도 아직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한 가지는 대통령목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한 것. 이것은 평소에 한덕수 대행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주 그 조심스러운 이런 행보를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저 지명을 강행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은 나중에 그 어떻게 보면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에 다가서려는 그런 그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저는 그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송국권 평론가님 얘기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한 거는 행정가로만 쭉 살아온 한덕수 대행에게는 좀 적절치 왜 이랬을까 하는 것을 의문을 들게 해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영주 소장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 권한대행의 입장에 있어서는 지금 뭐 대망론이 뛰어드는 게 사실상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단박에 끊어내야 되는 게 좀 당위적인 사실 아닐까요? 네. 안 하면 안 한다, 불출마한다, 그런 사실 없다. 처음에는 대통령의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는데 점점 지금 변하잖아요. 입장이 뭔가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은 결정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고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 있다는 것은 출마의 의지가 고심 중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죠. 정치는 51대 49입니다. 뭐 70%도 필요 없고 80%도 필요 없고요. 51이 되면 출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본인이 갖고 있는 49의 수준에서 2%를 예. 결정하는 수준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수준은 본인 스스로의 자발적인 출마 의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내 친윤 그룹 플러스 네네. 최소한 합리적으로 뭐 생각해 보건데 헌법재판관 2명을 대통령이 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행위라고 봤을 때 저는 친윤 그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픽에 의해서 저는 출마 권유를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한 49% 선상까지 왔다. 그렇게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이라는 그런 배경이 있다면 그렇죠. 2%만 더 하면 출마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가장 처음 한 질문, 대선 출마 여부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지금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 문제고 그것을 그 균등 가세를 하지 않고 서로 이제 차등 가세를 하고 있죠. 각 국가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이 미국 기준으로 보면 무역 적자국이 7위, 8위국이에요.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시바 총리와 벌써 회담을 했고 통화도 자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최상목 대행 때 한 번도 통화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지금 이게 관세가 실시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6개월을 연기를 했지만은 예. 그 상황에서 한국의 그 정권이 어떤 정부가 들어서는지 트럼프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대통령 현재 권한 대행을 하고 있지만은 권한 대행이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가능성 같은 것을 참모들이 다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다음에 어떤 보수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 진보 정권이 들어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대한 정책의 트럼프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 사안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관심을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볼 수 있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뭐 내정 간섭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건 적절한 반응인지 어떻게 보시는가? 트럼프가 관심을 보이고 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건 어떻게 그거는 평가하세요? 이제 그 양국의 이제 정상끼리 궁금한 부분들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내정 간섭까지 뭐 규정하는 것들은 조금 무리한 어떤 규정 같고요. 네네. 다만 네. 한덕수 권한대행도 저는 처음에는 협상력 때문에 본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본인을 보기에 그냥 단지 그냥 권한대행이라는 아주 협상력의 결정권도 없는 사람과 얘기하는 것처럼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다. 향후에 미래 권력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협상력 차원에서 얘기를 했다고 생각도 됨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여러 가지의 언행과 그다음에 최소한 양국 간의 정상의 통화 내용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딱 한덕수 권한대행의 신상 문제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보도가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히 협상력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기 힘들고 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게 조금 더 낫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트럼프의 관세 폭주에 있어서는 뭐 누군가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국가의 정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던진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